콩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한자어 수업 8권 3주차 복습할 차례인데요. 준비됐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출발! 첫 번째 복습할 한자는 바로 바를정입니다. 바르다, 올바르다, 똑바르다 할 때 그 바를이고요. 그런 바를은 정이라고 쓴다는 거죠. 자, 바를정이 사용된 단어들 첫 번째 정확, 두 번째 정직, 세 번째 정문, 네 번째 정정당당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정정당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은 바를정의 바를정, 그리고 당당할 당의 당당할 당입니다. 바르고 당당하고 당당하게, 얼마나 바르고 당당하게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나의 태도나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수단들이 올바르다 할 때 정정당당이라고 합니다. 자, 정정당당이 사용된 표현 보면 첫 번째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자, 반칙하지 마,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정정당당한 사람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정정당당하지 않게 나쁜 방법으로 이긴다면 존경받을 수 없어요. 항상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복습할 한자 바로 고들직입니다. 곧다 뭐죠? 구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일자 쫙 가는 거. 굽지 않았어요. 고들직입니다. 자, 고들직이 사용된 한자 첫 번째 직진, 두 번째 수직, 세 번째 직구, 네 번째 불문곡직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수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직 바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개념이죠.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학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거의 다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직은 들이울 수의 고들직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곧은 직선을 그어요. 직선을 곧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들이운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딱 각지게 딱 들이우면 이게 바로 수직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직선에 대해서 곧게 들이웠다. 네, 이게 바로 위에 그은 이것을 수직이라고 합니다. 표현 1. 큰 나무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뻗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은 칠판에 수직선을 그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수학 공부할 때 항상 그 수학에서 배우는 단어들 있죠. 한자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울 한자는 바로 설립입니다. 설립이란 건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립이 사용된 단어 네 가지는 첫 번째 독립, 두 번째 국립, 세 번째 대립, 네 번째 입신양명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독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은 홀로 독의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섰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뺏겨서 이렇게 끌려가다가 저리가 우리나라 혼자 설 거야 딱 서는 것 독립이라고 하고요. 또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빠 나 나가서 혼자 살게, 혼자서 돈도 벌고 혼자서 빨래도 하고 혼자도 밥 차려 먹고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독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형은 독립해서 직장 근처에서 혼자 산다. 이렇게 독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나가 살 수도 있고 나가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만은 나도 성인, 나는 나의 주인, 이런 마음으로 독립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복습할 한자 바로 통할 통입니다. 통한다. 무언가 무엇이 연결돼서 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통한다라고 하죠. 마음도 통하고, 네, 그렇죠. 자, 통할 통이 사용된 한자어 첫 번째 통신,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통분, 네 번째 일방통행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통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을 통할 통의 소식신입니다. 그래서 소식이 통한다라는 건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멀리 있잖아요. 그럼 뭘로 하죠? 네, 핸드폰으로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부모님 핸드폰이 있을 텐데요. 이 핸드폰과 핸드폰 사이에 목소리를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 사자를 붙여서 통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 애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을 도와주는 회사 KT, SKT, LG, U+, 이런 것들이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신을 또 할 수 있죠. 자, 표현 한번 보면 휴대폰과 인터넷 덕분에 통신이 쉽고 편해졌다. 미국에 있는 이모에게 이메일 보내고 영상으로 대화하고 다 통신입니다. 두 번째, 봉화와 편지는 옛날의 통신 기술이다. 요즘에 봉화 올리는 사람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어떻게 통신하고 싶나요? 오늘 마지막 복습할 한자 바로 평평할 평입니다. 평평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평화, 두 번째 평등, 세 번째 평균, 네 번째 태평성대가 있는데요. 자, 평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수학 개념이죠. 자, 평균은 평평할 평의 고를 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란 뭐냐면 막 서로 다 다른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10도 있고 5도 있고 0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얘네들을 다 섞어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0 그리고 5 그리고 0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섞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나누면 얼마가 될 것 같은가요? 네, 바로 5가 됩니다. 왜냐하면 10에서 5를 주면 10은 5가 되고 또 5는 또 원래 그대로 5죠. 그 다음에 0은 5가 되죠. 그래서 5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서로 다른 수를 평평하게 똑같이 나눠서 고르게 줘서 나오는 그 숫자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키나 몸무게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다 평균을 사용하는데요. 자, 평균이 사용된 표현 한번 볼까요? 우리 반 수학 시험 평균 점수는 75점이다. 우리 반에 15명이 있어요. 점수가 100점부터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점수를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눈다고 봤을 때 75점이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축구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5세이다. 축구 선수들 굉장히 젊네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의 키 평균으로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3주차 복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또 4주차 복습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